안녕하십니까. 평택션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8월의 둘째 주 일요일이죠.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벌써 하반기가 시작이 돼서요. 두 달째 접어들었죠.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그런 한 해였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사실 뭐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국제 행사가 하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시간이 갔었던 그런 해라서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어떤 앞으로 삶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자꾸 이렇게 변종이 발생을 하고 또 강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건강 주의하시고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그래요. 사실 뭐 100일 동안 잘 하다가 하루만 잘못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뭐 99일을 잘못하다가 하루만 잘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쌓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봉수 선생의 시장 점검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순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그리고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을 보면은요, 2019년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19년도 꾸준하게 수익이 누적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해였었고요. 2020년도 아쉬움이 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5월, 6월이 많이 아쉬웠는데요. 7월에는 괜찮았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바뀐 상태고요. 8월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에 매매했던 내역을 보면은 역시 손실 종목을 줄였던 게 잘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수익을 낼 때 좀 확실하게 크게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쉬운 종목들도 여럿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매도하고 나서 더 크게 간 종목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일정 수익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대응 차원에서 나왔던 것인데 뭐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수익 매도를 했으면 됐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지난주 시장 한번 보실까요? 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이 둘 다 상승을 했죠. 지난주도 이미 시장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난주가 됐죠. 상당히 강했어요. 뭐 거의 지금 폭등세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시장이 폭등을 해서 폭등세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강해요. 꺾이지 않기 때문에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꺾이기 어렵다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제가 장이 꺾이기 어렵다, 당분간 강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게 1900대 근처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850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당분간은 좀 강한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쉽게 이렇게 단기에 확 꺾이기보다는 좀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00선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쉽게 꺾이기 어려운 장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당시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은 적어도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당분간 이런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 또 강하고 꺾일 만한 그런 또 요인들이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시장의 흐름이 강하다는 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또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금 3월 이후에 지수가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3월 당시만 보더라도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당시에 뭐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에 자 시장이 이전에 계속 상승할 때 계속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좋았다 그랬으면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당시 흐름을 보면은 지수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국 시장을 버리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과도하게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 흐름이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반등할 때는 자연스러운 반등이죠. 낙폭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정도가 아니고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급하죠. 급하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무너진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에 의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때만 보더라도 다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꾸역꾸역 버티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지금 보면은 흐름이 사실은 좀 재밌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은 자 일단 수급을 한번 보실게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번 주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를 했죠. 코스닥은 살짝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선물 쪽에서도 살짝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는데 자 기관이 또 코스피에서 많이 매도를 했어요. 자 보시면은 역시 개인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개인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뭔가 잘못됐거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만 매수해서 가는 시장이다. 자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개인이 어떤 개인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뭐 정말 엄청난 인물들이 매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에 필적할 만한 그런 그 어떤 매수세가 새롭게 나타났다. 그랬을 경우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시장을 추세적으로 끌고 갔다. 그런 시장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에 대한 우리가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래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흘러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추세적인 어떤 수급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길게 한번 보시면은 사실 작년 8월에도 시장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8월의 상승은 그 이전부터 기관에서 엄청나게 땡겨줬어요. 당시에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그 기관이 땡겨줘서 갔다. 특히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다른 기관들도 전반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상승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기관도 추세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줍니다만은 그건 7월부터예요. 7월 초반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외국인들이 단기 매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해준 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과연 여기서 매수를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은 이 아래에서 정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 아래에서, 물론 이때는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늦다고 하더라도 1800대에서부터는 시장이 이제는 갈 수도 있다 생각을 했다고 하면 매수를 했다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 시장이나 종목이 앞으로 간다 그러면은 최고점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은 최저점에서라도 던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외국인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기 매매에 대한 측면이 강하지 않나. 최소한 뭐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상당히 불안한 구간이거든요. 물론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한 건 맞습니다. 한국 시장도 강하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세적으로 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매수하는 주체들의 어떤 시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나. 최소한 여기서 이제 단기로 들어왔다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좋아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중기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매수하는 이 시점에 들어온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수가 더 상승하거나 종목들이 더 상승하면은 단기 어떤 그 수익 추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인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개인들만 계속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개미들이 이기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시장이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과연 또 개미들이 적대를 대응할 것인가, 자,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 이게 어떤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한번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때 무너졌다가 곧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강하게 반등이 나와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무너졌을 때는 이런 흐름을 다시 예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계속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완전히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어떤 그 이런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3월 이후에 이 정도 흐름까지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지금 시기는 묘한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한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땐 여전히 매도세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흐름 자체, 적당히 매도를 하면은 모르는데 거의 던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완전히 그냥 포기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수급 흐름이 바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연기금마저도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고요. 무너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좋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들이 기대하는 건 그거죠. 지금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게 역시 미국 시장이 강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그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엄청난 그 우호적인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선거의 어떤 추이를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좋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이든은 적어도 트럼프보다는 증시에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붙이는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그냥 움직이게 놔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올해가 임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좋아야 재선에 대한 가능성도 높겠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이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번 무너지고 나서 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그 흐름에서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살아있을 수 있지만은 그 시점이 지나면은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선제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면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불안한 국면이 어느 순간은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꺾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울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추세적으로 수급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그 불안한 면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엄청나게 꺾이거나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지금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흐름들 잘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역시 미국 시장이에요.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강해요. 지금 다우가 조금 약한데 나스닥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죠. 특히 나스닥이 뭐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뭐 최근에 마가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이 흐름이 쉽게 꺾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악재에 둔감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코로나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이제 극복하는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슈를 계속 만들면서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만 진짜 어떤 수치 발표되는 수치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고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또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그랬어요. 뭐 대선 전까지 백신이 나올 것이다,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좀 현실성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백신이 나와도 그렇게 무턱대고 맞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코로나 사태가 쉽게 종식되기가 어려운 그런 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 번은 또 불안한 흐름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엎친 데 덮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으로 또 혼란스러운 전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한국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은 주식시장 그리고 또 부동산의 거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거품의 끝은 정말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미 그 사이클의 어떤 한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주식시장이나 같이 어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이 좋은 건 그거예요. 미국 시장이 일단 워낙 좋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좋고요. 미국이 좀 꺾이기가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어떤 그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증시의 우호적인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겠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떤 지금 그 시장에 풀어진 돌지 않는 이 자금들을 어떤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또 증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발언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시가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한마디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영향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크죠. 그런 측면에서 증시가 더 강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증시에 또 최근에 우호적인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더 그런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래요. 길게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잔인할 정도로 계속 매도를 했다는 상황이라서 정말 이게 계속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 이상 계속 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시장이 워낙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라고 해서 뭐 1, 2주 안에 이렇게 끝나는 흐름이 아니고요. 최소한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소한 8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8월 이내에 이렇게 그 어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다만 관건은 미국이에요. 결국은 미국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미국이 최소한 꺾이지 않으면 한국도 단기에 꺾이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에서 정말 확실하게 꺾이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는 쉽게 판단을 하지 말자. 최소한 고점에서 뭐 100포인트 이상 밀렸을 때 그때 시장이 이제는 하락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어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어도 최소한 뭐 다음 주 이후에 또 8월 정도까지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뭐 다음 주 시장 정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적어도 고점에서 움직이는 흐름 정도는 된다.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조정 받아도 반등이 다시 나오는 그 정도 흐름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징주는 첫 번째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 골라봤습니다. 코로나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은 아래쪽에서는 분할 매수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징주로 골라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모나미입니다. 이 종목은 강했다가 조정받고 있는데요. 충분히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은 들어갈 만해요. 최근에 또 일본하고 또 옥신각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관찰을 좀 해보자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파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그래요. 장중의 단타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뭐 분봉 한번 보실까요? 장중에 보시면은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과매도나 과매수가 나왔을 때 반대로 진입을 해서 단기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뭐 이런 구간, 그리고 또 고점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 자, 어쨌든 이렇게 단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시장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정을 받았을 때 상방을 노리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반등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일봉상으로 조정을 좀 크게 받아준다 그러면은 단기에 일봉 매매로 상방 매트인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강해요. 그런 흐름 정도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마주인데요. 코로나 테마가 제일 유리하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리하고요. 조정을 확실히 받은 종목들,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만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코로나 테마주 중에서 한 종목 말씀드렸었죠. 관심 종목 뉴지랩.
자, 이 종목은 가격 조정을 확실히 받았다.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월요일에 조금 더 조정을 받고 화요일에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접근해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났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완전히 밀리면은 그때는 손절가 정해서 손절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반등하면 매도하시든가 그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또 코론 머티리얼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좀 더 조정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역시 이 코로나 테마주들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짧은 수익도 많이 노렸었는데 지금은 좀 수익을 낼 때 확실하게 수익을 내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760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보유한 기간이 긴데요. 최근에 급등했을 때 매도를 안 했어요. 45%까지 갔습니다만은 자, 이날 전략을 바꿨어요. 기존엔 35%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플러스 15% 완전히 밀리면은 그때는 계속 밀리면 안 되니까 수익 매도 아니면은 최소한 65%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자. 그래서 먹을 때 좀 크게 먹자 이런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이제 중기 종목을 또 몇 개를 추천을 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죠. 뭐 거기에서 또 하나 정도 또 튀어나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는 종목들,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중기로도 추천을 했고요. 또 단기 종목들은 계속 순환매하면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에도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또 무너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8월에도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 순서는 여기에서 다 끝났습니다. 방송은 녹음은 내용은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현재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는 토요일, 일요일 제가 그 녹음을 할 시간이 없어서 미리 녹음을 했어요. 뭐 주말에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엄청난 그 상황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특별하게 현재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죠. 최근에 좀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또 어려움을 겪었었던 분들도 많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망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한국이 잘 선방을 했다 뭐 그 정도로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전혀 그런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안 하고 또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때문이 아니고요. 결국은 사이클이 그래요. 사이클이. 그래서 기다리시다 보면은 언젠가 또 떨어질 때가 있을 거니까 기다리시면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8월 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봉추선생의 시장점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